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마침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첫 한국인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40대 남성인데 출장차 20일 이상 브라질에 체류한 뒤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43살 남성 엘모 씨. 지난달 17일부터 22일간 회사 출장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다수 발생한 브라질 북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독일을 경유해 11일 한국에 돌아왔고 닷새 뒤부터 열이나 병원을 찾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전신에 발진 증상과 함께 근육통이 나타나 재차 병원을 찾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입니다. L씨는 감염 경로에 대해 모기에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에 본인이 안 물리라고 애를 썼지만 모기에 물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잠복기를 생각하면 적어도 3월 16일 2주 전 3월 2일 정도에는 물리지 않았을까. 보건당국은 L씨가 전남대병원 1인실에 입원 치료 중이며 현재 열이 내리는 등 완전한 회복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치료는 필요 없지만 첫 감염 사례인 만큼 입원을 통해 임상 관찰과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또 L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L씨와 함께 일한 동료 등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홍성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방역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돼지를 땅에 묻는 중장비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4마리의 발굽에서 염증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이었습니다. 이 농장 돼지 1,20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고 반경 3km 이내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지역 농가는 4개 시군 17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발생지가 홍성이란 점에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은 돼지 50만 마리가 사육되는 국내 최대 양돈 단지입니다. 홍성까지 뚫리자 충청남도는 구제역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도내 돼지 116만 마리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백신 보강 접종을 내일까지 마친 뒤 구제역 감염 여부를 일제 조사해 감염 돼지는 철저하게 속아낼 계획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30%에 못 미치는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밀 사육을 막기 위한 추라 쿼터제도 적용됩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불 끌어다니는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숨어있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충청남도는 양돈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군별 첫 구제역 발생 농가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토록 하고 있는 매뉴얼을 부분 살처분으로 정비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발생 사고 1년이 됐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입지 기준이 명확해지고 안전위생 기준도 강화됐지만 전국 야영장의 40%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입니다. 신민재 기자입니다. 작년 3월 22일 새벽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열 매트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가 모두 불에 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캠핑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소였습니다. 미등록 업소는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전국 1,800여 개 야영장을 점검하고 등록을 유도했지만 아직도 미등록 업소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등록 야영장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농지나 보전 녹지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불법 전용해 운영하는 야영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업주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캠핑장 등록률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에 맞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등록업소가 늘어나도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전 사각지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 신민재입니다. 4월이 되면 본격적인 봄 수학여행철이 돌아옵니다.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수학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커지면서 교육부가 안전 매뉴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이 움직이는 수학여행. 인원이 많은 만큼 관리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소규모 여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년을 서너 개 학급, 100명 이하로 나눠 테마 여행식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학년 단위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학급 단위로 하는 게 교육적 목표를 얻을 수 있다, 안전도 담보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뭐 두 마리 토끼 잡는 교육부는 올해 수학여행을 가는 각급 학교의 70% 정도가 이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외 수학여행도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가급적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땐 국내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학여행 중 사고가 나면 이전까진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일 때만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부상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유선상으로 먼저 보고토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국민 1,0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단속 기준 강화 필요성 등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을 열흘 앞두고 벚꽃이 서서히 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군항제가 시작하는 4월 초에 벚꽃이 만개해 시가지를 분홍빛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면서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은은한 벚꽃향이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향기에 취한 꿀벌들도 정신없이 꿀을 따고 있습니다. 벚나무들이 연분홍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벌도 날아다니고 꽃이 너무 예뻐요. 지난주 금요일 내린 봄비로 주말부터 진해 벚꽃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명소인 여자천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4월 초에는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여러분께서 가장 즐겨 보실 수 있는 곳은 진해 이자천의 벚꽃과 갱하역에 설치된 열차를 이용한 추억의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를 앞두고 34만 그루 벚나무들이 선보이는 벚꽃 향연이 곧 펼쳐집니다. 연합뉴스 오태인입니다. 부산 동구 원도심에 잊혀진 근현대 명소가 새 단장을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 한가운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선호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가파른 삼복도로 경사로를 미끄러지듯 올라갑니다. 유리로 된 외벽을 통해 부산항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은 부산 동구 자천동 일대로 1400년대 부산포 외관이 자리한 이후 각종 국방시설과 한일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동구가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이곳의 근현대 유적의 명소화를 추진한 사업이 최근 완료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부산포 계양가도 조성 사업입니다. 부산포 계양가도 길은
지하철 좌천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전공단, 부산진교회, 부산진 일신여학교 그리고 성산공원까지 약 1km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동구는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정발 장군을 모신 전공단에서 증산공원까지의 도로와 벽면을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특히 1876년 개항 이후 들어선 일신여학교와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 등 근현대 유적을 연계해 돌아볼 수 있도록 거리를 꾸몄습니다. 여기가 골목이었는데 도벽이 벗겨져갖고 너무 추접었는데 지금 이거 칠을 다시 예쁘게 해가 정비를 해줘갖고 너무 좋아졌고, 여기서 좀 올라가면은 금속고등학교 옆에 안영복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정산공원에서 내려다 보면은 너무 전망이 좋고.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부산 자천동이 부산포 개항가도 사업으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김선호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판교에 문을 연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투자 유치와 컨설팅, 창업, 해외 진출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창업에 목말랐던 예비 창업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상 8층과 5층짜리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미래부 산하의 창업지원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1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합니다. 또 투자 유치와 컨설팅을 담당할 외국의 유명 벤처 투자 기업도 입주해 해외 진출을 돕게 됩니다. 열정과 끼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사업으로 성공시켜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간과 시스템만 마련해 줄 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하려면 먼저 지원 기관별로 열리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5월쯤 공개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판교 스마트업 캠퍼스는 IT, B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과 바이오 화학 실용화센터 개소식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문을 연 바이오 화학 실용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구 인력과 첨단 실험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곳은 국가적 과제인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을 연구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바이오 화학 산업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 화학의 날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공식이 열린 1968년 3월 22일을 기념해서 울산시가 제정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해 왔습니다. 오는 6월이 되면 이 기한이 끝나게 되는데요. 연장 여부를 두고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지혜 기자입니다. 제주 한라산의 상징으로 꼽히는 노루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루의 개체수가 적어서 겨울철이면 한라산에서 먹이주기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루가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3년에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포획이 허용된 건 올해 6월 말까지. 제주도는 도내 노루의 수를 정밀 조사한 결과 현재 7,6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적당한 수는 6,100여 마리라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의 어떤 그 행정편의적 아니 천편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환경단체는 행정당국이 농가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면서 생태적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그 관리 방안, 방지 대책,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투자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죠. 노루의 포획 문제와 별개로
이 노루로 인한 어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해야 된다. 제주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루 포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전지혜입니다. 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